안녕하세요.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좀, 오늘도 앉아, 모처럼 또 앉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라남북도라든지 충청도, 서울, 특히 오히려 요즘에 서울에서 좀 많이 연락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이런 쪽도 오고 마찬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추진하시면서 일단 뭐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관리단, 뭐 임시관리, 뭐 위원회 이런 식으로 뭐 추진을 하실 거죠. 예, 그렇게 추진하시는 분 입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조직되고 난 뒤에도 또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라 해야 될까요? 시간적인 부분을 좀 약간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뭐 그것들 넘어가 줘야 될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임시관리위원회나 또는 뭐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단이 이제 조직을 할 때 추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생이 많으신 거 뭐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모르시죠. 거기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든 뭐 그냥 상가든 간에 대부분은 자기의 업이 바빠가지고 아니면 자기와는 상관은 없다는 거, 자기한테 피해만 안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 거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런 걸 가지고 섭섭해할 수도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주상복합이나 상가 말고도 여러분 다른 곳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생에서 많은 걸 배울 겁니다. 추진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만약 말로 떠드는 거랑 실제 추진을 해서 실행을 해본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서서히 진행하시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뭐, 임시대책위원회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뭐 갑론을박하고 이런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점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 호실에 대해서 이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건 협상을 하십시오. 위원들이든 구분 소유자든 뭐 그럴 수는 있다 충분히. 그렇지만 관리단 전체에 그분 하나로 인해서 관리단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벌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 번 설득을 해도 안 되고 할 땐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되고요. 뭐 관리단 전체에 피해를 안 주는 상황이라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추진하시는 분들. 물론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라 해야 될까요? 법에 있는 규정대로, 아니면 어떤 절차에 딱 맞춰서, 그 1mm가 이게 하나라도 오차가 안 생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고요. 법에 있는 언어적 용어 자체도 모성이 있거든요. 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자꾸 들으려고 하시고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부탁할 상황 아닌데도 부탁드린다고 그분들이 오히려 부탁드린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관리단 집회를 할 때, 최초 관리단 집회할 때 동의서를 받는다 이럴 때 부탁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그 직원들 있죠. 직원들은 좀 안아가지고, 뭐 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그 관리업체의 이제 인력을 그쪽으로 인사를 갖다 그쪽으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같이 가도록 하고, 나중에 관리업체가 새롭게 바뀌고 나면 그런 교육도 좀 시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하기는 그렇고, 이게 지금 여기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에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메일도 오고. 그런데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럼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이럴 건데, 만약에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마린파크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해운대 마린시티 마린파크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그 관리소장님께서나 우리 그 정주인께서나 시설과장님께서나 하여튼 거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틈틈이 날 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게 일일이 다 이게 메일로 어떤 분들 좀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일이 다 읽어보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또 적고 이렇게 하기에는 본인도 시간이 좀 다른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그쪽으로 관리사무소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잘 해주실 겁니다. 우리 관리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거의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거든요. 다들. 여기 우리 상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서 협상을 하시고, 뭐 사익에 눈물에서 자기 것만 챙기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것만 챙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측과의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일단 협상할 때는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계약을 예를 들면 분양 계약서에다가 마음대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계약서를 적는다 하는 것 같은데, 꼭 가능하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이것저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법적인 사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거 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는 무효 사유가 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얼음장을 놓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걸 또 가셔가지고 너무 따지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당신이 말이야 뭐 법적으로 뭐 이거는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하수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수라고 하시면, 프로라고 하시면은 다 들어주시면 알면서도 속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좀 침착하게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단 조직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들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그러면 이제 관리위원회라든지 관리인이 선임되고 나면 건물 관리나 하자 보수 소송 이런 걸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건물 관리.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아주 잘못된 그 건물 관리되어 있는 부분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라도 1년 반 정도는 걸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는 걸리고 그래야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제대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관리도 투명하게 되고 관리비도 엄청 줄어들고,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 상가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주변에서 처음에는 정말 안 좋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분쟁도 많고 막 이게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상가에는 아예 이거 관리단 조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라든지 이게 이 시공사 쪽이 워낙 큰 회사인데다가 법적인 걸 다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세팅을 다 해놔버리면 참 쉽지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게 분쟁이 일어나죠. 이러니까 오히려 뭐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 곳은 안 좋다는 식으로 부동산에서도 소문이 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법리적으로 다 해가지고 승소를 했고, 법적으로 다 승소를 한 겁니다. 저희는. 혹시 뭐 어떤 분들께 창원에 계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법적으로 다 진행해서 법의 판결을 받아서 관리단 조직에 정확하게 잘 돼 있다라고 해서 판결을 받았던 거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만큼 뭘 할 때 우리가 잘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민결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감 도장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아무튼 간에 그래서 법리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판결을 받고 난 뒤에 과거에 이게 건물 관리를 정말 잘못돼 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하자부터 해서 뭐 각종 시설 하자 이런 게 너무 누수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시급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마디로 똥 치우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새로운 관리를 데리고 하면서 투명하게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느덧 그 1년 지나고 한 반 정도 지나니까 뭐 하자 소송은 하자 소송대로 하고요. 하자 보수를 해달라도 안 해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잡수입 들어오는 거는 또 이제 딱딱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우리가 재무회계상으로도 아주 경제적 효율성하고, 그리고 직원하고는 가족처럼 지내야 되면 갑질을 하시는 절대 안 되고요. 물론 직원들 중에서 좀 뭐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분야를 잘 못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교육을 충분히 해도 안 됐을 때는 다른 직원으로 또 관리업체를 교체해야 되지만 웬만하면은 그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들하고도 뭐 티격태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위원들 중에서 또 앉아 되고 나서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앉아 갑질하는 경우도 있고 앉아 직원분들한테 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또 뭐 회장이 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갑질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뭐 저희 상가 아니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었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 상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뭐 위원들하고도 뭐 싸우는 경우가 있었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경우는 내만큼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죠.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를 하시거나 뭐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 그게 잘못된 걸 이렇게 또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중 일입니다. 그거는 관리단 조직되고 나면. 지금 관리단은 반듯하게 조직되고 나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관리단의 심각한 관리단 자체에 전체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협의를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저희가 그 승소하고 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가 마무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니까 정말입니다. 저희는 외부에 우리 여기에 있는 마린시티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막 말썽 많다고 부동산에도 그랬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다 모이고 있다고요. 다른 곳은 관리비도 비싸고 뭐 거의 뭐 유령 도시처럼 유령 상가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는 정반대로 되고 있고요. 정말 거의 사랑의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고통이 좀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고통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리단 조직을 하시는 분들은 관리단 할 때 좀 힘든 점이 있어도 원래 그런 분들이 그렇구나, 이기적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추진하면서 아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관리단이 조직되고 난 뒤에도 보면 위원들하고 막 말썽도 많고 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뭘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특히 앉아 회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임원을 맡고 있는 분들은 법리적인 부분도 좀 잘 좀 아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안다고 해서 그걸 막 그대로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칼로 물을 베듯 딱딱딱 잘라서 이래서는 알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협의를 하실 거나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관리단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칙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은 협의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느덧 있죠. 상가는 그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첫째가 그렇고, 둘째는 뭐냐면 미래 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평당 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한 뭐 600만 원, 700만 원 한다는 게 한 100만 원 정도도 올라가 있고요. 막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결국 한 2, 3년, 4년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아무런 관리단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자보수를 누가 하는 거 많았거든요. 관리비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조직이 안 된 곳은 기존에 처음에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면서 자기 인건비만 빼먹고 리베이트건도 빼먹고 이런 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건물이 좀 부실화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피해자는 소유자 여러분들 또는 임차인 분들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을 유심히 여러분들 아시고, 조금 뭐 힘든 점도 있고 한데 뭐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인생에서 아마 나중에 되면 건물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건물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 어떤 나중에 다음에 상가를 산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사고 몸을 할 때 웬만한 것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 진행 사항들이. 그래서 좀 통찰력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고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배움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 주시기를 어떻게 이야기되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진감래라고 축복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행복하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안 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는 관리단의 전체 피해 주는 게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니면 나중에 같이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좀 여러모로 여러분들 그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점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관리사무소로 마린파크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야 제가 시간이 날 때 저도 제 업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 될 때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인 거. 변호사님들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웬만한 변호사하고 같이 하시는데 그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하고 같이 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추천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뭘 실컷 도움을 준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뭐라 해야 될까요? 다 얻어먹을 거는 다 얻어먹고 그러고 나서 다른 변호사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도 안 하고 자기가 뭐 할 것만 딱 해버리고 이래야 되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의로 이렇게 변호사들이 해주는 부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물론 변호사들 중에서도 희한한 사람들도 있죠.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뭐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그 사람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실질적인 아마 여러분들 전화를 드릴 때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고진감래하고 여러분 가족들도 잘 되고 결혼했다면 자식들도 잘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